5장은 오류에 대한 얘기고요. 인간 오류가 아니라 나쁜 디자인으로 생기는 오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잘 쓰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는 잘못된 디자인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우리는 디자이너로서 오류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또 오류, 예를 들어 첫 화면에 와서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데 첫 화면에 와서 뭘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첫 화면의 전환율이 30% 정도다라고 하면 실은 그 첫 화면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실수를 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해서 자꾸 딴 데 가서 헤매고 있거나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은 그거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요즘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오류들을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걸 알려면 이제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일어나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 오류를 해결하는 것 중에 가장 실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워커라운드라고 하는데요. 워커라운드는 뭐냐면, 이 책에서 제가 피드포워드랑 워커라운드를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실은 그 둘 중에 하나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하시면 그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감가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워커라운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 버스에 문 열고 닫는 스위치가 있어요. 요거를 예전에 버스 기사들 잘 보시면 그 모나미 볼펜을 끼워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디자인한 이 버스 그림을 가져왔는데, 실은 버스 기사는 요 문 열고 닫는 스위치를 조작하는 걸 굉장히 자주 하는 그 과제인데, 그거를 너무 작게 만들어 놔서 실은 그분들이 손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모나미 볼펜의 뒤쪽을 빼서 거기다 끼고 열고 닫고를 하면 손이 안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시면 내가 이 제품은 정말 많이 잘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좀 스스로 말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든 거나 한 행위 같은 걸 보시면서 찾아야 합니다. 이 개념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또 오류는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지만 실은 실수와 착오가 어떻게 다른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류는 이제 실수와 착오를 다 합친 개념이고요. 실수는 의도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다른 행위를 수행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음식을 조리한 후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잊음, 이건 기억과실 실수고, 커피에다가 우유를 붓고 커피 컵을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내 커피가 어디 갔지 이렇게 찾는 경우가 있죠. 이건 행위 기반 실수인 거고요. 하지만 착오는 잘못된 의도나 계획이 설정된 걸 착오라고 해요. 영어로 mistake고요. 그래서 기침한다고 감기약을 먹이거나 이런 건 이제 의도가 잘못된 거고요. 갤론이 아닌 킬로로 계산하는 것도 의도가 잘못된 거고, 예전 과제 PM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뭘 하는 것도 실은 착오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행위가 잘못된, 의도는 괜찮은데 행위가 잘못된 게 실수고요.
착오는 의도가 잘못된 걸 착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UX 하는 사람으로서는 크게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 기반 실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해주면 해결이 되는 건데, 착오는 잘못된 의도를 갖기 때문에 그 멘탈 모델에 맞지 않거나 또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돼서 의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해결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하는 게 되게 좋고요. 또 항상 그 오류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해라. 그리고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 타당성을 점검하라. 그리고 언두,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언두지만 실은 아직도 많은 상품에서 언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실은 오류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쪽은 뭐 앱이나 웹 쪽에서는 별로 일어나지는 않는 거지만 좀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 PC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업무 시스템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복잡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은 리질리언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분야인데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막는 디자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오류를 막는 제약을 추가하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 쓰는 커다란 프린터에서 그 안쪽을 열면 사용자가 조작 가능한 부분은 초록색 부품을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삼성 프린터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류를 막는 제약을 추가하는 거고, 취소 가능하게 해야 되고, 확인과 오류 메시지를 잘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타당성 점검. 이게 1,000원 송금이면 들래요? 안 물어봐도 되지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내면 정말 맞습니까?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실수가 발생이 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필요한 지식을 세상 속에 넣어야 되고, 제약의 힘을 사용해야 되고, 실행과 평가의 간격을 이어주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 오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엄청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6장은 디자인 생각하기인데 실제로는 디자인 띵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 지식과 세상 속 지식까지 알고 나서 실제 제품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인간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냥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를 간략히 소개하는 걸 정도로 6장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형을 아시는 분들은 6장을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노만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노만이 항상 컨설팅 과제를 시작할 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탁받은 문제는 실제 하거나 기본적이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나 사업부가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실제로는 그것은 그들의 의견이거나 아니면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디자이너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 다이아몬드가 실은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하라가 더블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공학도와 경영인들은 문제를 풀도록 훈련이 되죠. 문제가 뭐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디자이너들은 실제 문제를 발견하도록 훈련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진술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고 실제 문제를 찾을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그 아이디오, 지구에서 제일 비싼 디자인 업체죠. 아이디오의 암트랙 디자인 사례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을 운행하는 철도인데요. 저가 항공사랑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제 아이디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차 내부를 비행기의 1등석처럼 디자인하자라고 찾아왔는데, 아이디오가 이 프로젝트를 본 다음에 너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기차 여행은 배우고 플랜하고 이렇게 도착해서 다음 여정까지 이어지는 10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암트랙에서 가져온 거는 8단계만 하자고 한다. 이 8단계만 해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아예 1부터 10까지를 다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거를 암트랙이 받아들여서 이 여행 전반에 대한 경험을 해서 아직도 암트랙이 미국에서 잘 운행되고 있죠. 비행사랑 잘 경쟁하면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이중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모형을 설명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가 두 개다 이거죠. 더블 다이아몬드. 그래서 첫 번째 다이아몬드에서는 제대로 된 문제를 찾는 것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에서는 찾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두 번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경영인들과 공학도들은 어떻게 하냐? 다이아몬드가 하나라 뜻입니다. 하지만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좀 더 제대로 된 문제를 찾고 그걸 해결하자고 하는 게 이중 다이아몬드예요. 관찰하고 아이디어 생성하고 시제품화해서 시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노그래피라는 학문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원주민들과 살면서 원지물을 이해하면서 에스노그래피를 만드신 분의 사진이에요. 현장하게 가면서 실제로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도대체 사자랑 얼룩말이 물을 같이 먹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왜 저런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았으면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창의적이 되고 멍청한 질문을 많이 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간 중심 디자인 과정에서 노만이 좀 강조하는 거는 액티비티 중심 디자인입니다. 액티비티는 과제랑 좀 다른 말인데요. 과제가 예를 들어 시장으로 운전하기, 쇼핑 바누기 찾기 이런 게 과제라면, 그것을 좀 전반적으로 어우르는 것을 이제 액티비티라고 해요. 쇼핑하러 가기. 그래서 좀 더 큰 개념으로 보고 그거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야 좀 더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사례로 나오는데, 실은 아이패드는 처음에 만들 때 MP3 플레이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로 고민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는 활동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휴먼 센터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미 예산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심지어 사람도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난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갈등적 요구사항이 있고 특정인을 위한 디자인을 해야 하고, 왜냐하면 평균적인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포괄적 보편적 디자인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노만 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전 이거라고 봐요. 실은 그 사람들이 복잡하다는 것과 사용하기 쉽다라는 것이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거는 설탕과 소금이 있는 저 병이고요. 오른쪽은 엘고 대통령의 집무실인데,
왼쪽은 심플하죠. 오른쪽은 복잡합니다. 컴플렉스합니다. 하지만 소금과 설탕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거는 심플하지만 헷갈리는 일이고요. 왜냐면 그게 지금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저 엘고 대통령에게는 저 환경은 복잡하지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뭐가 어디 있는지를 대강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은 노만의 다른 책에서는 Living with Complexity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심플한 게 정답이 아니라 혼란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6장에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잡성하고 혼란한 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 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장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배운 것들이 실제로 적용될 때 이제 어떤 논점들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노만이 얘기합니다. 근데 주로 필드 경험을 좀 해본 사람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필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세상은 항상 그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나서 뭘 하면 경쟁사도 그 유사한 걸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시대정신 때문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또 크리핑 피처리즘이라고 이름도 특이한 저런 게 있는데 저거는 제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능을 계속 넣는 거가 연속이 되는데 그 많아진 기능 때문에 제품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레고죠. 레고가 항상 피스 수를 조정을 했었는데 특이한 물건을 많이 만드느라 피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피스가 늘어난 것 때문에 원가가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적자 위기를 막 맞고 그랬었습니다. 새로운 CEO가 와서 피스 수를 다시 줄이고 그러면서 다시 경영이 정상화되기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항상 우리 도입되죠.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챗 GPT부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 실은 새로운 기술이 항상 나왔을 때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 새로운 제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에 대한 거를 이제 항상 중요한데 실은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성공한 어떤 아이디어도 처음에는 다 실패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성공을 하는데 어떤 제품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실은 때를 굉장히 잘 만나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신기한 물건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좀 긴 마음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세상은 항상 점진적 혁신과 급진적 혁신이 있고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할지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회사에서도 우리 프로덕트를 점진적으로 계속 할지 급진적으로 확 바꿀지 이거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는 디자인은 아무리 훌륭하게 하더라도 실패하는 거다. 디자인은 하나의 전체적 체험으로 생각돼야 한다. 신뢰성 있게 효율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 아래쪽에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사용성을 위해서 싸워라. 좋지 않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에 편지를 써라. 어려운 디자인을 거부하고 좀 좋은 디자인이면 비싸도 구입하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자인과 인간 심리에 대한 요약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2, 3, 4장이 이 책의 코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1, 2, 3, 4장에 나오는 용어와 그 용어들이 사용되는 정황을 이해하시면 이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컨텐츠를 듣고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심리학 이론을 제품 기획 디자인에 적용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어포던스 매핑, 멘탈 모델, 중요 키워드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굉장히 쓰는 말인데 실은 잘 제대로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많죠. 좀 제대로 알고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이게 입문서로 항상 소개가 되는데 심리학 이론이 함축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이 책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잘못된 디자인의 원인을 이 책이 소개하는 심리학 용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본인이 수행한 디자인의 장점을 정확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페이스메이커에서는 디자인의 장점을 디자인의 정확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도움 주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이나 코멘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